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이요. 시간이 되면 이제 오스냅하고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요거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요거 풀어서 쓰면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옵셋, 이건 간격 띄우기. 그 다음 트림, 이건 자르기. 그 다음에 연장하기. 아이고, 익스텐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되게 단순해요.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매칭만 시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서클입니다. 우리가 원을 그리기를 할 때 몇 가지 두세 가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예요. R자를 쓰고 숫자 50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기억에 이거 한자. 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원에는 숫자 앞에 R자가 붙는 경우가 있고, 요상한 기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R자는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라디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 50mm란 뜻입니다. 내가 그린 원이, 혹은 화면상에 그려야 될 원이 반지름이 50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얘는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얘는 지름이란 뜻입니다. 다이어메타란 뜻이에요. 지름 50mm란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볼 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에 R50이 써 있던가 파이 50이 써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써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곡선에 치수를 표시할 때 반드시 R 얼마 혹은 파이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얘가 반지름이 얼마구나, 얘가 지름이 얼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서클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서클 명령은 여기 있어요.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명령어를 써도 돼요. 서클이라고 명령어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 반지름 값을 넣어 주세요. 또는 다이아메타, 지름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반지름, 제가 50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네, 얘가 반지름이 50인 원이 되네요. 다시 서클, 중심점 입력했고요. 이번엔 지름이요. 다이아메타. 그러면 CAD가 이제 바뀌죠. 다이아메터 오브 서클, 원의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반지름이 50인 원.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이 50인 원, 지름이 50인 원. 여기 보시면 여기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타 이렇게 있죠? 센터 라디어스를 누른 다음에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50 엔터. 다시요. 센터 다이아메타죠? 중심점 클릭하고 다이아메타 50 엔터. 어떤가요? 얘는 값을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심점 위치 클릭해주고 지름 클릭해주고 50 이렇게 입력하는 거라고. 여기서 보시면 센터 다이아메타를 눌렀을 때 클릭하고 그냥 50 눌러주는 거랑 어떤가요? 속도가
아무래도 리본 메뉴가 조금 더 빠르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을 그리는 방법이 또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건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포인트하고 2포인트라는 방법입니다. 3포인트는 공간상에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2포인트는 공간상의 2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공간상에 2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오스냅이라는 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끝점 찾기가 될 겁니다. 자동으로 찾아질 거예요. 자, 서클, 그 다음에 여기 3포인트. 그럼 첫 번째 점을 입력하라고 해요.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우스로 선에 갖다 대면 뭔가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나오죠? 이게 오스냅입니다. 끝점 찾기예요. 첫 번째 점을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컨 포인트도 역시 입력을 했습니다. 클릭. 자, 어떤가요? 2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3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점 3개를 입력하면 원이 반드시 하나 그려지게 돼요. 그게 3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2포인트를 쓸 겁니다. 2포인트. 방금 제가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이 2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될 때는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개의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조건이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이 되면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수학적인 정의가 맞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공간상의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입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고, 2포인트는 공간상의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이 2점이 지름일 경우 딱 하나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2포인트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TTR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탄젠트, 라디어스입니다. 탄젠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선이란 뜻입니다. 접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접선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이걸 의역을 하면 이겁니다. 2개의 선 또는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2개의 선, 원, 선 또는 원이에요. 또는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런 뜻입니다. 많이 사용해요. 자, 보시죠. 자, 서클, 그 다음 TTR. 자,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Point on Object. 객체 위의 점을 클릭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접점이 되는 오브젝트 위의 점을 클릭하세요 라고 뜨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뜹니다. 동그란 거 하나 떴죠. 아까 끝점 잡을 때 네모난 거 떴죠. 이거 오스냅입니다. 이게 오브젝트 스냅이에요.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치를 못 찾아요. 근데 CAD는 찾아요. 자, 이 선에 접합니다. 이 상태, 요렇게 이 원이 나오고서 클릭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나오죠. 이러면 클릭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선의 접선을 찾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클릭. 그러면 이제 세컨 탄젠트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자, 원이 다시 나왔죠? 클릭.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지름을 물어봐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50이요. 원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이쪽을 이렇게 2번 클릭할 겁니다. 자, 서클, TTR,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반지름 50. 어떤가요? 오른쪽에 만들어졌나요? 다시 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위쪽을 클릭해 봤습니다. 위쪽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번엔 아래쪽으로 클릭해 봤습니다.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접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긋고 서클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서클 TTR 원 접하고 선 접하고 반지름 50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50. 자, 어떤가요? 선에만 되는 게 아니고 원에도 가능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제가 서클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원에 접하는 것도 있어요.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50 접하는 거 맞나요? 근데 다시 보세요. TTR 접하고 접하고 150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을 이렇게 4등분 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TR을 할 때 원이 내 마음대로 안 만들어진다. 이건 거진 10중 8구 이 부분이 안 지켜져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50 맞나요?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자, 이거 지우고 접하고 접하고 150 자, 어떤가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데 이거 방향이 한 8개의 방향으로 나옵니다. 한두 개의 방향이 아니고 한 8개 정도의 방향이 나오니까 염두에 두고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하는 위치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위치를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원을 4등분 하시고 크게 여기 이런 식으로 잡으시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위치가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원 그리는 건 다 끝났네요. 하나 남았군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라인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서클에 보시면 여기 탄젠트라는 게 있습니다. 맨 아래 탄젠트가 명령어에 없어요. 여기 명령어에 없습니다. 명령어에 없어요. 탄젠트는 명령어에 없는 기능인데 원래는 여기 3포인트를 응용한 겁니다.
3포인트를 응용한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못 쓰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는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그러면 이 세 개에 접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실까요? 원을 두 개를 하나 대충 그려보시죠. 2선에 접하고 2원에 접하고 2원에 접하는 원. 선을 한번 클릭하고 원 한번 클릭하고 원 한번 클릭하고. 어떤가요? 선에도 되고 원에도 되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서클을 이쪽에다 하나 그려놓고요. 자, 잘 보세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그죠? 근데 다시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거.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원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오스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은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스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냅이라고 써요. 오브젝트라는 말은 사물, 물체, 객체 이런 뜻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그 미확인 물체에서 UFO라는 단어 아시죠? 그 끝에 O가 오브젝트입니다. 물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린 선, 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이나 원을 물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체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선 그리는 거 있죠. 그리고 원 그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선에 관련된 오스냅이 있을 거고 원에 관련된 오스냅이 있을 거고 그 외 오스냅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선을 사용하면서 선에 어떤 특정한 부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특정 부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드포인트예요. 선의 끝점이에요. 우린 선의 끝점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4분의 3이 되는 지점, 3분의 1이 되는 지점 이런 건 못 찾아요. 그렇지만 선의 끝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건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드 포인트입니다. 중간점이요.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죠. 이렇게 두 가지는 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에는 양 끝점을 찾을 수 있고 그 한 중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원에는 센터 포인트요. 중심점이요.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쿼드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4분점이라고 합니다.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자, 이 쿼드란트랑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아보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농구 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구 한 경기를 보면은요. 한 15분쯤 하고 1쿼터 끝났습니다. 조금 쉬고 2쿼터 시작합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이렇게 쿼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4분의 1.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시계에서 그 영어에서 시계를 설명할 때 지금 몇 분입니다 라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이라는 단어를 대칭하는 게 하프입니다. 그리고 15분을 대칭하는 게 그러니까 15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쿼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쿼터와 쿼드란트가 똑같은 말이에요. 4분점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이거 4분의 1이 되는 점이에요. 4분의 1점이에요. 원은 4분의 1점이 4개 나옵니다. 0도 방향, 90도 방향, 180도 방향, 270도 방향.
이렇게 해서 크게 4개가 나오는데 이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운 탄젠트요. 접점이요. 자, 그 이외로 뭐가 있냐면 인터섹트가 있습니다. 교차점이. 그러니까 선과 선이, 혹은 선과 원이, 혹은 원과 원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차점이 인터섹트.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요거는 수직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수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게 요만큼입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선에 대해서는 and, mid, 원에 대해서는 center, quadrant, tangent, 그 외에 intersect, perpendicular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회 사용하기입니다. 한 번 쓰기예요. 한 번만 쓰고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영구 사용하기. 내가 엔드포인트를 체크해놨어요. 그럼 내가 다시는 엔드포인트를 묻지 않더라도 CAD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게 영구 사용하기예요. 자, 1회 사용하기는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요거 명령어 직접 입력하기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놨죠? 얘네들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직접 입력하면 1회 사용하기가 돼요. 그 다음에 2번째가 Shift 키. Shift 키에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오스냅 목록이 떠요. 그래서 이 오스냅 목록을 가지고 그리고 작업하는 방법. 그래서 크게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그중 2가지는 명령어 입력하기,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은 1회 사용하기. 한 번 쓰고 그냥 다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영구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자, 한 번씩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하기 전에 요거 명령어 입력하기. 여기 보시면 제가 대문자 적어 놓은 거 있죠. 얘가 명령어입니다. 얘가 명령어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탄젠트라고 여기 탄젠트 다 쓰면 인식 못합니다. 인식 못해요. 앞에 첫 3글자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첫 3글자만 쓰시면 알아서 인식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얘가 주명령어가 아니고 얘는 보조 명령어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라인처럼 여기다가 end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여기 discontinue command. discontinue가 뭐냐면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use qt add command to exit AutoCAD. AutoCAD를 exit 탈출하려면 qt라는 명령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AutoCAD를 종료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CAD를 종료하는 명령어요. 그게 qt입니다. exit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nd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지금 얘를 막아놨어요. 왜요? 여기 오스냅에도 end가 있고 얘도 end가 있죠. 근데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고 얘는 주명령어입니다. line, circle, end, exit, qt 이런 건 주명령어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end를 여기 있는 이 end를 주명령어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AD가 막 CAD 작업하다가 CAD가 자꾸 꺼지는 거죠.
그래서 막아놨어요. 이해되셨나요? 오토캐드. 그래서 이 AND는 막아놨어요. 그래서 얘 쓰지 마시고 얘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습니다. 캐드를 끝내려면 큐트 쓰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캐드 저장하는 명령어 있어요. 저장하는 명령. 세이브. 도면 오픈하는 명령. 오픈. 새 도면 뉴. 이거 다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닫기. 그러면 close all. 전체 저장하기. save all.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save all, close all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오픈해가지고 작업한 다음에 한 번에 다 저장해야 돼요. save all. 그 다음 전부 다 도면 닫아야 돼요. close all. 이런 식으로 써요. 얘네들은 주명령어입니다. 근데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예요. 내가 end 오스냅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센터 오스냅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first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바로 이 포인트. 포인트가 어저께 제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좌표라는 뜻으로 설명했죠. 다시 말하면 포인트라는 뜻은 좌표, 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위치입니다.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and 이렇게 쓰고 엔터. 그러면 end점을 찾는 오스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클릭하면 이제 end는 끝난 겁니다. 이제 오스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next 포인트 물어볼 때 mid 엔터 그 다음에 중간점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을 실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떠요? 센터 포인트, 즉 중심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이때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미드 포인트 이렇게요.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의 중간점을 찾아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반지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 여기에는 포인트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값을 물어보지만 이때 and, 엔터. 그리고 끝점 클릭해주면 이렇게 중심 반지름이 금방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스냅 목록이 뜹니다. 바로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엔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끝점이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엔드 포인트. 그러면 이와 같이 오스냅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똑같이 센터 오스냅을 쓸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서클, 자, 센터, 자, 그리고 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커서로 이렇게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쭉 가서 중심점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갖다 이렇게 붙습니다. 이때 클릭. 이해되셨나요? 중심점의 위치 찾는 방법입니다. 다시 봅니다. 서클, 센터 오스냅, 그 다음 원을 스쳐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중심점에 쫓아가서 클릭. 그러면 중심점의 위치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센터 오스냅을 썼는데 왜 이 원 안쪽을 클릭했는데 못 찾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원 안쪽을 클릭하게 되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원 안에 클릭을 하면 이거는 3차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선, 점 이런 것들이에요. 선이나 원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이게 2D예요. 2D의 개념은 바로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를 그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영역을 찾아라, 영역의 중심을 찾아라, 이건 벌써 3D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스냅은 정확하게 2D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반드시 클릭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진 중심을 클릭하게 되거나 그래야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엔 쿼드란트입니다. 쿼드란트는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라인,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네 군데 점 있죠. 얘네들이 쿼드란트입니다. 4분의 1이 되는 지점. 아무렇게나 4분의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지점의 점들. 요걸 4분의 1점.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4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쿼드란트예요. 자, 라인, 쿼드란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를 찾습니다.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자, 다시 쿼드란트, 자, 쿼드란트.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탄젠트는 했네요. 그죠? 서클 할 때 탄젠트는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아니, 넘어갈 수가 없군요. 자, 이렇게 보시죠. 라인,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점이 여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이렇게 접해서 통과하지 않습니다. 접해서 통과하지 않아요. 접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접선이 아니고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탄젠트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접하는 점까지 그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탄젠트 그리고 클릭하면 접점까지 그려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라인, 탄젠트 먼저요. 거꾸로 쓰는 거죠.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겁니다. 적당한 위치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원을 클릭합니다. 어디로 딸려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엔드 오스냅 썼죠? 엔드. 어떤가요? 똑같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바깥쪽에서 접점을 찾아도 되고, 접선을 찾아서 바깥쪽으로 클릭해도 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좀 크기 차이가 나는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에서 이 원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쿼드란트예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가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선이 어떻게 가나요? 지나쳐 들어갔죠. 그죠?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이쪽은 어떻게 됐나요? 선이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아니죠. 꺾어져 있죠. 네,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탄젠트에서 그러니까 선이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고 탄젠트로 선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인터섹트예요. 교차점이요. 교차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교차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라인, 인터섹트, 그 다음에 교차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교차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서클,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 그럼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인터섹션,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선을 클릭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에 교차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줘요. 자, 주로 이런 건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선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교차 안 하고 있죠. 라인, 인터섹션, 이 선에 교차해요. 이 선이랑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선을 연장해서 교차되는 지점을 찾고자 할 때 이렇게 인터섹션을 이용해서 클릭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오스넷 사용하는데 1회 사용하기 있죠. 여기만 돼요. 영구 사용하기에선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렇게 선을 두 번 클릭해서 오스냅을 찾아줬잖아요. 이거는 1회 사용하는 방법만 됩니다. 요 두 개에서만 돼요. 얘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서클, 인터섹션,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러, 수직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라인,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그리고 클릭. 그러면 두 선이 수직이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자 할 때, 이거 수선이라고 했습니다. 수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퍼펜디큘러입니다. 퍼펜디큘러가 수직이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이번엔 거꾸로 합니다. 퍼펜디큘러 먼저요. 퍼펜디큘러 먼저 하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직선이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볼까요? 퍼펜디큘러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끌려 나오겠죠. 이거 역시 1회용 사용법에서만 가능합니다. 영구 설정해 놓으면 이게 안 돼요. 자, 퍼펜디큘러,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길게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질문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건 1회 사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펜디큘라를 썼어요.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퍼펜디큘라는 안 써요. 이게 1회 사용입니다. 내가 지정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몇 가지들이 이렇게 찾아지고 있죠. 이거 연구사용법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엔드포인트나 미드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선택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퍼펜디큘라를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연구사용법이 다 정지가 돼요. 연구사용하는 법이 다 정지되고 지금 제가 지정한 거 하나만 이와 같이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연구사용법이 딱 돌아와요. 그럼 연구사용법은 어떻게 쓰느냐? 오스냅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연구사용하는 건 오스냅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스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스냅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센터포인트, 노드 빼고 쿼드란트 빼고 인터섹션 둘, 셋, 4개 체크해놨네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따박따박 찾아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셀렉트 올이요. 셀렉트 올이 가장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선택되냐면 이거 다 이렇게 놓고 쓰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니어레스트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니어레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제하고 니어레스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딱 안 찍혀요. 물론 원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클리어 올 하시고 선 관련해서 원 관련해서 기타 이렇게 하나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놓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서 온오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놓고 OK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엔드포인트들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엔드나 미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스냅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위에 보시면 오스냅 온오프라고 해서 F3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풀어버리면 오스냅이 그러니까 연구 설정이 풀어지는 거죠. 자, 오케이. 그리고 라인 그러면 이제 안 잡히는 거죠. 오스냅 연구 설정을 푸는 방법이 바로 F3키입니다. F3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오스냅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F3키입니다. 이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F3키를 누르면 오스냅이 오프가 돼요. 그래서 오스냅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F11키는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오스냅 보시면 F11키에 보시면 오스냅 트래킹이라고 되어 있죠. 오스냅 추적기란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런 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랑 똑같은 지점의 위치를 이렇게 찾고 싶어요. 그러면 오스냅으로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찾고 한 1, 2초 정도 있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빼면은 오스냅이 추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클릭. 그러면 높이가 똑같은 선이 그려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스냅을 세팅하려니까 매번 오스냅 명령어 써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자, 어디로 가냐면 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바로 여기가 오스냅이에요. 이게 오스냅입니다. 이 아이콘이 오스냅 온오프 아이콘이고
이 아이콘이 오스냅 온오프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오스냅 목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 쓰고 체크하고 확인 누르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왼쪽에 요 각도 표시 있죠. 얘가 오스냅 트래킹 아이콘입니다. 얘를 끄면 오스냅 트래킹이 안 돼요. 얘는 오스냅 온오프 아이콘이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내가 오스냅 명령어를 보고 싶어요. 그럼 맨 아래 여기 오브젝트 스냅 세팅이라고 있죠. 얘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오스냅 세팅이 뜹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직각 표시하고 원의 각도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요 직각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요 각도 표시 있는 거 있죠. 요거 찾아보세요. 저는 요 직각 표시가 뭐냐면 오쏘라고 합니다. 오쏘, 직교좌표란 뜻이에요. 얘를 누르게 되면 선이 직교 모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이 이렇게 수평 수직선으로만 그려져요. 다르게 안 그려지고 선이 수평 수직으로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직교 모드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오른편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소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아니, 폴라 트래킹이라고 해요. 각도 추적기입니다. 각도 추적기. 오른편에 보면 각도가 나옵니다. 내가 추적해야 할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45도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을 그릴 때 이렇게 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135도, 그 다음에 180도, 그 다음에 225도, 그 다음에 270도. 자, 이렇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그려봤었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각도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상대 극좌표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각도를 CAD로 하여금 찾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극좌표를 쓸 때 어떻게 썼나요? 골뱅이 쓰고 선의 길이 쓰고 그 다음에 각도를 썼었죠. 그런데 CAD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숫자를 쓰는 거예요. 100mm.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숫자만 썼죠.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점에서 저 커서를 통과하는 선을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몇 mm짜리? 100mm짜리. 다시 볼까요?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놨어요. 이 커서를 통과하는 50mm짜리 선을 그리세요. 50 그리고 엔터. 자, 50mm까지 안 갔죠? 아니, 커서를 통과 못했죠? 그죠? 그럼 커서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00mm, 150mm. 커서를 통과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극좌표를 생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숫자를 그냥 써버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커서를 맞춰놓고 그냥 숫자를 쓰시면 그 해당 커서까지 혹은 커서를 통과하는 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를 폴라 트래킹과 함께 맞춰서 쓰는 겁니다. 라인. 이렇게 추적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각 추적하라고 해놓고, 이해되시죠? 추적하라고 해놓고 선의 길이를 쓰는 겁니다. 50. 각도 맞춰놓고 50. 이 방법을 훨씬 많이 써요. 50.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팔각형이 그려지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다른 각도는 어떻게 쓸까요? 바로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여러 가지 다른 각도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각형 같은 경우는 72도였잖아요. 그죠? 여긴 72도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 트래킹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트래킹 추적하기, 그러니까 추적하기 설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에디셔널 앵글 있죠? 여기 뉴, 그 다음에 72도.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72도까지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45도로 체크되어 있죠? 이걸 72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맞추고 50,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선이 바로 72도 50, 그 다음번이 144도 50, 자 50, 마지막 클로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 쓰고 나면 결국 지워야 돼요. 트래킹 세팅 들어가서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 쓰고 나서는 꼭 지우셔야 됩니다. 안 지우면 나중에 얘네들이 계속 걸려요. 선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46도를 썼고 그 다음에 92도를 썼습니다. 이렇게 두 개 추가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각도를 45도로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면 라인, 자, 잘 보세요. 지금 46도 걸린 거 보이시나요? 45도, 46도 걸린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저는 뭐만 체크해 놓은 거예요? 45도만 체크해 놨잖아요. 그런데 46도가 걸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자, 90도에 92도가 같이 걸리는 거 보이시나요? 에디셔널 앵글에 추가된 각도가 이렇게 계속 찾아져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쓰고 나서는 꼭 지워주세요. 다 썼으면 꼭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쓰실 때 방해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안 지우고 그냥 냅두셔요. 그냥 냅두고 그냥 쓰시는데 나중에 가면 각도가 1도, 2도 미묘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쓰고 나선 반드시 지우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45도나 90도로 놓고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330, 380. 네,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그 다음 골뱅이 232에 180도 방향.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갑니다. 골뱅이 84가 90도 방향. 그 다음 64가 0도 방향. 그 다음 22가 마이너스 90도 방향.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의 각도인데 지금 이만큼의 각도가 나와 있어요. 85도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5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124에 5도 방향, 골뱅이 24에 90도 방향, 10에 0도 방향, 마지막은 클로즈.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여기가 어떻게 정확하게 85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면상에 각도 표시가 없는 건 전부 다 0도, 90도임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나 여기가 다 0도, 90도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특별히 각도가 없으면 전부 다 0도, 그러니까 수평, 수직을 의미합니다. 자, 라인.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든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시작하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는 못 그립니다. 이렇게는 그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175, 230.
골뱅이 175에 0도, 44에 90도, 150에 180도. 그 다음에 절대좌표 쓰는 겁니다. 180, 310. 이렇게요. 절대좌표 쓰시면 돼요. 골뱅이 86이 180도, 93이 마이너스 90도, 54가 0도,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라인 320, 140, 그 다음에 161이 180도 방향, 그 다음 22 마이너스 90도 방향. 자, 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110도라는 거죠. 자, 수평선을 딱 그리니까 여기가 20도, 여기가 20도, 즉 다시 말하면 200도 방향인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75만큼 200도, 골뱅이 36만큼 마이너스 90도, 101만큼 0도, 20만큼 90도, 자, 142만큼 7도. 7도. 왜요? 97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도 빼니까 7도. 마지막은 클로즈. 자, 4번입니다. 자, 라인 460, 310. 절대좌표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쪽이나 다 상관없어요. 자, 골뱅이 140만큼 0도, 20만큼 90도, 자, 60만큼 0도, 60만큼 90도, 8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180도, 자, 30만큼 90도, 38만큼 180도, 30만큼 마이너스 90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대좌표입니다.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20. 그 다음이 상대좌표예요. 골뱅이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20. 이렇게 상대좌표 쓰셔야 돼요. 마지막은 클로즈. 자, 그 다음 라인 460, 110. 자, 골뱅이 60만큼 90도. 자, 120도네요. 90을 뺍니다. 30도. 골뱅이 80만큼 30도. 자, 그 다음 40이네요. 자, 140도. 골뱅이 46만큼 180에서 40 빼니까 140. 자, 140도. 그리고 46만큼 네? 어떤 거요? 지금 골뱅이 2개 써서 그래요. 다시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요. 골뱅이 144만큼 0도.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5도네요. 50만큼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 골뱅이 20만큼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 65도, 마이너스 65도네요. 74만큼 마이너스 65도. 그 다음, 120만큼 180도.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절대좌표로 가는 겁니다. 550, 15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번도 절대좌표입니다. 520이네요. 520, 110. 이렇게요. 마지막 클로즈. 자, 보세요. 이 부분. 여기가 460에 110이죠. 근데 60을 더하니까 여기 위치가 얼마가 돼요? 520에 1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과제물은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를 전부 활용해서 그리셔야 되는 예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바로 여기 원그리기 예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보시면
얘는 80에 8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라인, 자, 방향 맞추고 80, 다시 80, 다시 80, 마지막 클로즈. 그러면 가로, 세로 각각 80인 정사각형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서클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를 먼저 그립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그 다음 마찬가지로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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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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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우리가 얘를 사용할 때 탄젠트, 탄젠트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콘이 맨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아이콘만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 라인,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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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다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다시 라인,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다시 라인. 자, 쿼드란트가 필요합니다. 오스냅, 쿼드란트 체크하시고 쿼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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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란트. 다시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다시 이번엔 중심 반지름. 중심의 위치는 여기고 반지름은 10mm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요과제물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인 80, 그 다음에 80, 80, 자, 이렇게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서클, 반지름 40, 라인, 쿼드란트로 어떤가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봐야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15,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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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옵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옵셋은 간격 띄우기입니다. 내가 지정한 간격, 거리만큼 사물을 복사하는 것. 그게 옵셋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은 여기 있어요. 누르시면 CA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옵셋 디스턴스, 복사할 거리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거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mm,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복사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그랬더니 Point on Side to Offset, 복사할 방향을 지정해 주세요. 이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 맞출 필요 없고 그냥 방향. 이쪽 방향입니다. 클릭. 선택하고 이쪽 방향입니다. 클릭. 명령어가 안 끝나는 거죠.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들의 간격이 얼마예요? 전부 20mm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수평선의 방향, 수직선의 방향이 아니고 뭐의 방향이요?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50짜리 원을 그렸어요.
반지름 50짜리입니다. 옵셋 똑같이 20mm입니다. 자, 어떤가요? 20mm씩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겁니다. 50mm죠. 그죠? 근데 뭐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옵셋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원은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옵셋을 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내가 지정한 값만큼 복제가 되는데 원은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지정한 값만큼 반지름이 커져서 복제가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그러니까 지정한 그 크기만큼 반지름이 줄어들어서 5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70, 90, 50에서 30, 10 이렇게 되겠죠. 자, 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옵셋 제가 10mm를 했습니다. 이렇게 10mm씩 갔어요. 근데 20mm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중간에 값을 못 바꿉니다.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옵셋 20 간격 다시 넣고 그리고 옵셋. 이해되셨나요? 옵셋 하실 때 이 값은 중간에 안 바뀝니다. 명령어 종료해서 값을 바꾸시고 그리고 다시 넣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트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똑같은 명령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트림이 가지고 있는 명령어 구조하고 익스텐드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을 알면, 그러니까 트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익스텐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오토캐드 버전이 올라가면서 트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하고 두 가지 모드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스탠다드 모드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퀵 모드 사용하시면 돼요. 모드를 바꾸는 건 바로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항목에 모드가 있어서 퀵 모드, 스탠다드 모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스탠다드 모드가 옛날부터 썼던 방식이니까 스탠다드 모드를 계속 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퀵 모드 쓰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경계예요.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경계. 경계를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지우고자 할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트림, 즉 자르기가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 부분,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경계가 없는데 지워지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끝점도 경계입니다. 캐드는 끝점을 경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림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니, 라인, 선을 조금 더 많이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트림. 이번엔 경계를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경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지울 수 있습니다. 한 구간을 캐드는 경계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여기 보시면 크로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빈 공간 클릭해서 원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크로싱을 이용하면 작업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여기 보시면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펜스, 울타리란 뜻이에요. 이렇게 울타리를 그리는 겁니다. 울타리를 그리면 울타리 그려진 이 교차되는 지점을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트림이 들어갑니다. 펜슬은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꼭 잘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퀵 모드를 한번 써보죠. 트림 모드에서 퀵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트림. 자, 클릭하면 경계가 아니고 이렇게 펜스가 나옵니다. 클릭, 펜스가 나와요. 클릭. 이게 퀵 모드입니다. 이게 퀵 모드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퀵 모드는 경계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펜스, 즉 울타리를 그리는데 딱 한 번 클릭해요. 한 마디씩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트림. 자, 여기서도 그대로 F 누르고 엔터 치면 펜스를 할 수 있습니다. F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펜스를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익스텐드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엔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는 연장하기예요. 트림이랑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익스텐드. 역시 모드는 퀵 모드가 있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냥 퀵 모드 쓰도록 하죠. 자,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정된 구간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구간씩 쭉 늘어납니다. 익스텐드. 그러면 내가 지정한 구간까지 이렇게 딱 늘어나요. 한번 해보시죠. 도면을 그리는 방법?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잘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도면을 읽는 방법, 그것도 쉬워요. 첫 번째는 전체 윤곽을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세하게 보지 말고 요목조목 상세하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전체 큰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목조목 뜯어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제물을 그려야 돼요. 얘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인 정사각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목조목 뜯어서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예요? 40이에요. 그죠? 이렇게 중간에 요만큼씩 잘렸구나. 40mm씩 이렇게 잘렸구나.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선은 몇 mm예요? 13mm.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체를 보시면 돼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를 보고 그 다음 큰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골뱅이 4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됐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상대 극좌표로 그린 거죠. 라인, 방향 맞추고 40, 100, 40, 40, 100, 다시 40, 40,
100, 40, 40, 100, 마지막 클로즈. 됐나요? 이건 이제 오늘 배운 방식이고, 그죠? 근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요. 라인, 그냥 선을 크게 그립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죠. 전체 간격이 얼마였어요? 100이었죠. 100. 그럼 여기 짜투리 남았죠. 이건 트림으로 자릅니다. 트림. 그러면 전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부분이 40이었죠. 옵셋 40. 그 다음 트림. 어떤가요? 제가 여기다가 좌표를 쓴 거 있나요? 없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리실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전체를 그리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좌표를 이용해서 하나 그려보시고 그 다음 지금처럼 옵셋과 트림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옵셋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옵셋 13mm.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옵셋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바둑판처럼 됐잖아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트림.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경계를 이용해서 잘라내셔도 되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